강풍이 불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창틀, 샷이 이 마치 종이장처럼 쉽게 뜯겨져 나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란 출신의 건축 설계 전문가인 파르자드 씨의 경험담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감동적이고 중요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르자드라고 하며 이란에서 건축 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고국인 이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뿌리내린 국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란은 풍부한 역사적 유물과 더불어 장엄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환대가 넘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문화를 수호해 온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이란은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많은 한국 국민들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란과 한국의 관계 역시 매우 돈독합니다. 서울 강남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란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자긍심을 느낀답니다. 한국 외에도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며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입니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이란의 자원 개발과 중국의 대외 경제 전략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 중국에 대해 지극히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건축 전시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중국의 건축가들과 전문가들은 매우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탁월한 전문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한 건설업체가 저희 회사의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는 중국 파견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설계 능력과 실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판단되었으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열의가 충만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장소를 넘어 저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허난성 해난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허난성은 중국 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이며 다채로운 역사적 유적지와 풍부한 문화 유산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번 출장을 결정한 것은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허난성의 깊은 역사와 문화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컸습니다. 허난성의 정수, 즉 그 오랜 역사와 문화는 저의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난성의 정저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로 주나라의 고대 수도였던 곳입니다. 또한 카이펑과 같은 도시는 송나라 시절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저의 설계 작업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허난성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훌륭한 건축가로 성공하여 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었기에 저는 중국에서 경험을 쌓아 제 이름을 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저의 건축 설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의 현대적 건축 기술과 전통적 건축 방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의 건축 산업은 최근 수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허난성에서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허난성에서의 출발이 중국에서의 광범위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서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난성의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전통 건축 방식이나 지역 자재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저희 회사의 설계 접근 방식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란에서의 건축 설계 경험과 중국의 최신 건축 기술을 융합하여 양국 간의 건축적 상호 이해와 협력의 상징적인 결과물을 창출해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허난성에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습니다. 제가 도착하여 둘러본 허난성은 환경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산이나 강으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용이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저는 허난성에서의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꼈고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훌륭한 도시의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난성은 황하 문명의 발상지이며 한쪽의 수도나 다름없는 지역이라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황하 문명이 발상한 허난성의 황하강을 바라보면 그 규모에 압도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진심으로 좋아졌고 허난성에 저만의 독창강적인 건축물을 지어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첫날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인부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작업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태도와 작업 환경은 저에게 심각한 걱정을 유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안전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부들은 안전모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몇몇은 작업 중에도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장의 안전 책임 관리자가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마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부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지만 그들은 제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무관심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절박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느껴졌고 저의 전문성과 헌신이 시험대에 오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장 관리와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더욱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능한 한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으나 문화와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보다 우려했던 것은 저와 회사의 건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입니다. 허난성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단 2주가 흘렀을 뿐인데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 이곳이 저의 전문성과 경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상황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 인부들은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일했으며 이러한 인부들은 저의 권고를 무시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건축 현장에서는 다양한 비리와 부정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현장의 여러 문제를 직접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사용된 자재는 자주 변경되었고 품질이 낮은 재료가 대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철근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이 규정보다 훨씬 얇았고 콘크리트의 품질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철근조차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일부 간부들이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부패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현장의 비리를 조사하려 했지만 현지의 건설 관계자들은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했습니다. 자재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 요청은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장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이 건축물의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전이나 품질은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태만하게 일하는 인부들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과 시공사의 도덕성 부족,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건설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안전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저의 모든 노력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제 작업이 진행될수록 이곳의 건축 현장은 저에게 좌절과 충격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이곳에서의 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와 저희 회사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목격한 비리와 부정은 단순히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계속한다면 완성된 건물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그로 인해 저희 회사와 저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상황을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보고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문제와 일정이 최우선시된 탓에 회사에서는 작업을 강행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축을 계속하는 것은 저의 명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까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회사가 저의 보고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건설 현실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리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를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저는 이란의 건축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비교하며 중국의 현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건설 관련 문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 주변에서 활동하는 현지 건축 전문가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건설 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찾아보며 이곳의 건설 환경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현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의 건축 산업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건설 업계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품질과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과 신속한 공사 완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의 건설 산업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회사와 협의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와 제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허난성은 중국 내에서도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허난성에는 도둑이 많다. 허난성 사람들은 음흉하다. 허난성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모두 허난성을 지목할 정도로 나쁜 이미지를 가진 도시이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주요 도심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허난성사 사람의 이력서는 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2001년에 60여 명을 살인하고 25명을 강간했던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인 양신아이가 허난성 출신이라 그런 이미지가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산둥, 허베이, 텐진 등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가난하다 보니 더욱 이러한 인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허난성에서 인신매매도 많이 일어난다는 괴담도 많고 마을 전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중국인들도 허난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여행을 갈 때 허난을 피해 돌아간다고 합니다. 허난 사람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속내가 시커먼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지역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체류하는 곳 주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작년 12월 제 숙소 근처에 대형마트가 새로 개장했고 이 대형마트는 오픈 기념 행사를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오픈 첫날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찾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업무 때문에 다음 날에야 가게 되었습니다. 마트 문 앞에 도착할 때쯤 마트 입구에서 엄청난 괴성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안을 들여다보니 내부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몇몇은 다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었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만 있었지만 개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마트 내부가 붕괴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 부실 공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비어있던 바닥 위에 교리입식 판자와 세라믹 타일을 대충 덮어 바닥 공사를 졸속으로 진행하였고 무거운 물건이 진열되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시공업자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공을 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공사를 해두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뉴스를 통해 내부 붕괴 영상을 보니 저런 시공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트의 천장과 바닥은 엉망이었고 안전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대부분의 현장 사람들은 부실 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은 심지어 그런 일은 흔하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의 무관심과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사고 이후 마트 관리회사와 건설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여러 조사팀이 파견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나 개선 방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대신 그저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만 급급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시스템의 허점과 부패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곳곳에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붕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축 시공 현황을 살펴보니 이렇게 만들고도 아무 문제 없이 중공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중국 전체가 마치 시한폭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선전에서는 SG 빌딩이 흔들거리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2시 30분쯤 35층과 55층, 60층에서 상인들이 건물이 흔들린다고 신고하였고, 이때 상인들이 제공한 영상에서도 사무실 내부의 물건들이 명확하게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놀란 시민 1만 5천 명이 급히 대피하였는데 고작 시속 27km의 바람에 건물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힘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공진 현상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니며 저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지상 75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된 높이 356m의 랜드마크인 SG 빌딩은 이후 실시된 안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전진단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말만 했더군요. 저 같으면 면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건물은 그냥 이용되고 있죠. 저는 절대로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광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는 건축된 지 불과 몇 년 후 만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 단계에서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철근 배치 등 기본적인 건축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보상 문제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상업용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내리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역시 부실 공사였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부주의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건설업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년 전 후베이성에서는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적도 있는데 저는 처음 이 사고를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텐진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도로 고개시 갈라지고 아파트와 맞닿은 땅은 눈에 띄게 주저앉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주민 4,000명이 대피를 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고는 당연히 중국 창사 주상복합 붕괴 사고인데요. 불법 증축과 부실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건물의 균열이 생겼음에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결국 건물이 붕괴하였고 결국 5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에는 중국 장시성 난창 지역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역의 고층 아파트 창문이 뜯겨져 나가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와 손자가 휩쓸려 나가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건설업체 전 관리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중국의 건축 및 시공 시스템에 깊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가 결합된 결과 안전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나은 건축 문화를 가진 나라를 찾기 위해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건축 기술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이 시작되기 전인 1976년에 테헤란 시장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양국 간의 우호를 기념하는 의미로 각자의 수도에 커다란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발전된 테헤란처럼 서울도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울에 테헤란로를 만들었고 우호의 상징으로 이란의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이란과 비교해 좋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50여 년이 지난 지금 테헤란로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가치가 있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대 기업과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의 오피스 빌딩들이 위치해 있어 상점벽해 수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는 2천억 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테헤란의 서울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 두 거리는 양국가 간의 엄청난 발전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정하기 쓰라리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이란의 기술은 정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건 한때 이란의 발전상을 부러워했던 한국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반대로 이란이 한국의 발전상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이란의 발전 운명은 이 두 거리의 모습이 즉각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 이란도 이러한 한국의 엄청난 발전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가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 및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 건축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건축 문화는 기술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법규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건축물은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중국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 문화는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숲과 같은 대규모 공원들은 도시 속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많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빌딩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친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건축 접근 방식은 제가 이란에서도 반드시 도입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는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높은 건물로 555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초고층 건물은 지진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 검증과 관리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건축물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 또한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과 단타궁 같은 고궁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전통 한옥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지어져 친환경적이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건축물들은 현대 건축에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건축 기술과 문화는 저에게 다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국 중국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중국 현장은 우리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다가는 추후 엄청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부실 시공 사건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해 연구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큰 영감과 깨달음을 준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전합니다. 오늘도 파르자드님의 긴 사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중국 건설 현장의 충격적인 실태와 한국 건축 기술의 탁월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구독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의견과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흥미롭고 교훈적인 해외 사연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희 채널의 성장에 정말 큰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